월급은 쓰는 돈이 아니라 관리하는 돈이다. 여러분, 월급날이 기다려지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 행복한 기분 대체 며칠이나 가던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3일입니다. 딱 3일.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하죠.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카드값, 대출, 보험료, 각종 자동이체가 줄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쯤 지나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날 3일 만에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왜 월급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월급날이 더 이상 3일짜리 행복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만드는 날로 바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간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월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선택하든 안 하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25일 혹은 말일,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카드값, 자동이체,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구독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출근하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월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하죠. 월급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부족한 이유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돈이 새는 곳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 비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구멍을 찾고 막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월급날 관점 차이.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과 계속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월급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의 월급날을 볼까요? 월급날은 소비 이벤트입니다. 이번 달엔 뭘 살까? 그동안 참았으니까 이 정도 써도 되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를 위한 소비를 해야지, 할부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월급날이 되면 백화점을 가거나 쇼핑몰을 뒤지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부자의 월급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에게 월급날은 관리 시스템 점검일입니다. 이번 달 자동 투자는 얼마나 들어갔지? 지출 구조에 문제는 없나? 고정비는 더 줄일 수 있을까?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이 소비가 나를 성장시키는 소비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같은 월급이 들어와도 한쪽은 미래를 사고 한쪽은 현재의 감정을 삽니다. 한쪽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쪽은 충동을 따라갑니다. 한쪽은 돈을 컨트롤하고 한쪽은 돈에게 컨트롤당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월급날 이번 달은 좀 여유있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평소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삽니다. 30만 원짜리 신발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저녁 약속도 잡습니다. 월급 들어왔으니까 내가 쏠게라며 20만 원을 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50만 원 이상이 사라집니다. 반면 B씨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50만 원이 투자 계좌로 이동합니다. 본인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를 위한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으로 한 달을 계획합니다. 고정비 체크하고 필요한 소비 리스트 작성하고 불필요한 구독은 정리합니다. 1년 후 A씨의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투자 계좌에는 600만 원이 쌓여 있죠. 5년이면 3천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말이죠. 월급이 빠지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우리 돈은 대체 어디로 새는 걸까요? 세 가지 큰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소비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치킨 시켜 먹어야지, 이번 주 야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주 매달 반복되면 이건 재앙이 됩니다. 한 번에 3만 원씩만 써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죠. 두 번째는 정기 결제의 함정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 공간, 피트니스 앱, 영어 학습 앱. 하나하나는 만 원 내외로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더해볼까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금방 나옵니다.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은 처음 한두 달만 쓰고 그냥 자동 결제만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 지출입니다. 중고로 사도 되는 걸 새로 사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이 집에 쌓이고 세일한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고 배송비 무료 맞춘다고 억지로 뭔가를 더 담고 이런 소비들이 쌓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감정 소비 12만 원, 정기 결제 8만 원, 무의식적 지출 15만 원. 합계 35만 원입니다. 1년이면 420만 원이죠.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월급이 새는 구멍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부자의 월급 관리 시스템 4단계.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월급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4단계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1년 안에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단계 자동 투자 시스템입니다. 이건 선저축의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아니 정확히는 월급이 들어오는 다음날 자동으로 10%에서 20%가 투자 계좌로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ETF든 인덱스 펀드든 적금이든 연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자동이어야 할까요? 인간은 선택의 동물입니다. 이번 달은 투자할까 말까, 다음 달에 더 많이 넣으면 되지 뭐, 이번엔 급한 게 있으니까 패스. 이런 생각이 들면 끝입니다. 절대 투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뇌가 개입할 틈을 주지 마세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소 30만 원, 가능하면 50만 원을 자동으로 빠지게 설정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우리 뇌는 놀랍도록 적응을 잘하거든요. 300만 원이 250만 원이 되든 280만 원이 되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금방 배웁니다. 2단계 고정비 리셋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거래 내역 열어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보일 겁니다. 보험료, 통신비, 인터넷 요금, 각종 구독료. 이걸 하나씩 체크해봐야 합니다. 보험부터 볼까요? 가입한 지 5년 이상 된 보험이 있나요? 그럼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복 보장은 없는지, 필요 없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해서 리모델링 상담 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정말 제대로 사용한 서비스만 남기세요. 한 번도 안 켰는데 돈만 나가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취소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은 줄어듭니다. 통신비도 체크하세요. 데이터를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고 요금제를 바꾸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리셋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1시간 투자해서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3단계 소비 3단계 필터입니다. 이제부터 뭔가를 살 때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 1. 이 소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책, 강의, 운동, 자기계발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분 전환용, 스트레스 해소용 소비는 대부분 낭비입니다. 질문 2. 이건 지금의 감정이 산 소비인가? 화나서, 우울해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하는 소비는 90%가 후회로 끝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세요. 질문 3. 1년 뒤에도 이 소비가 만족스러울까? 지금 당장은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1년 뒤에도 이걸 샀다는 사실이 기쁠까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 질문만 제대로 던져도 불필요한 소비의 30%는 바로 사라집니다. 4단계 월급 사용의 사구역 분배입니다. 이건 부자들의 루틴입니다. 월급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20%는 미래입니다. 투자, 저축, 연금으로 빠집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미래 나를 위한 돈이죠. 30%는 생존 비용입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처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이건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는 돈이죠. 30%는 생활비입니다. 옷, 외식, 취미, 여가처럼 삶의 질을 위한 소비입니다. 이 안에서 관리하며 써야 합니다. 20%는 교육과 성장입니다. 책, 강의, 운동, 자기계발에 쓰는 돈이죠. 이 돈은 아끼면 안 됩니다. 이게 미래의 연봉을 결정하거든요. 부자는 돈을 구역별로 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필요할 때 씁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월급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순간.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월급은 당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25일이 되면 행복하고 5일이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10일만 지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워집니다. 20일쯤 되면 언제 월급날이 지라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출 패턴이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분 좋으면 쓰고 기분 나쁘면 또 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외로우면 배달음식 시키고 우울하면 게임 과금합니다.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돈을 통제하는 거죠.
소비를 위해 일하는 삶이 됩니다.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닙니다. 이번 달 카드값 내기 위해, 대출 갚기 위해, 생활비 벌기 위해 일합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돈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하기 싫은 일도 돈 때문에 참아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돈 때문에 만나야 하고, 살고 싶지 않은 곳에서도 돈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돈에 관리당하는 사람은 삶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월급을 관리하지 않으면 월급이 당신을 관리합니다.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기분을 따라갑니다. 부자는 자동으로 돈이 움직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부자는 미래를 사고,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감정을 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월급을 쓰는 돈이 아니라 관리하는 돈으로 바꿀 준비 말이죠. 당신의 월급날이 더 이상 3일짜리 행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고정비를 체크하세요. 쓸데없는 구독을 끊으세요. 월급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날이 진짜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3일이 아니라 365일 내내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